안녕하세요. 부동산 맛집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투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해당 매물을 사용할 실제 수요 기업은 적은데 신규 공급만 많아지면 결국 입주 시기에 공실이 발생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분양이 잘 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기에는 입주 공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부동산과는 다르게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기업인입니다. 실사용이 아닌 투자 수요가 몰려 단시간에 공급이 너무 많다면 준공 시점에는 공실이 발생하여 고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지연시설 용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매물이라면 기업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공급될 토지가 있는지 분양 예정인 건들을 파악하면 공급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한다든지 현장 답사를 통해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대기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인기 있는 평형대와 조건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공실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계약자 중에 실제 입주할 기업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입주 기업이 많이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입주 시기에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임차 기업의 수요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과는 다르게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가 기업인임을 잊지 말고 항상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이슈화되고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해서 무조건식으로 투자하기보단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충분한 분석으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입지의 선택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입지만 잘 선택한다면 투자의 성공률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분석할 때는 입주자의 대부분이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기업의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호수에 따라 한 대에서 두 대의 주차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주변의 인력 수급도 원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입주 기업의 직원 입장에서 출퇴근 시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투자한다면 롱런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라고 하면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게 따라 공급 물량이 증가하게 될수록 수익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공실률입니다. 과거에는 전용률이 55에서 65%의 수준이었지만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들의 전용 면적은 45에서 45%로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낮아진 전용률의 남은 공간들을 주차장이나 고급 편의시설, 다양한 공용시설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실입주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규모가 클수록 주차장도 넓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전용률은 작지만 공용 공간들이 공급화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같은 입지와 가격이라면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쾌적한 로비와 복도, 넉넉한 엘리베이터와 주차 공간, 다양한 편의시설 같은 입주자를 위한 공간 등은 지식산업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전용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의 경쟁력을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직원들은 조금 과장되게 높은 수익률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 90%에 수익률도 20%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만큼 리스크도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대출이 없는 조건에서 수익률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임대사업을 위해 만든 신규 사업장의 경우 대출 90%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적인 매출이 있는 법인이 실사용 목적이라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90%의 대출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반 개인의 경우 대출 한도는 70에서 80% 정도로 감안해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잔금 후 등기 임대까지 계속 발생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실사용자가 아닌 투자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입주의 세금 혜택처럼 대출 90%, 취득세 2.3%의 취득세율로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수익률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분양하는 직원이 제시하는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 아닌 해당 물건의 담보대출료만 계산하고 담보대출도 제외한 대출이 없을 때의 수익률, 취득세와 초기 비용을 감안한 수익률까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계획을 작성한 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분양 계획에 대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시행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여러 조항을 넣기도 하지만 사전에 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한다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시 주의할 점을 꼼꼼히 판단하시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